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유가는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0.08%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73% 오른 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도 한번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파란불을 보인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하면서 2,51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01% 아주 살짝 내려가면서 822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네, 삼성전자는 0.28%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2,9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34%, 1% 넘게 밀린 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77%, 삼성바이오로직스 0.151%,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52%, 2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은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83%, 현대차 0.65%, 기아가 0.93%, 네이버 0.24%로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상위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만이 나 홀로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한 채 시작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3%, 에코프로가 1.0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8%, LNF가 0.41% 빠진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DXS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6% 넘게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가는 3만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1.4% 하락하면서 77,5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0.47%,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크게 빠졌었죠. 오늘장에서는 0.68% 다시 오른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11%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두 가지 종목 제가 살짝 봤는데 오늘은 방산의 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레이더가 있고 비모빌리티 레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드론용 레이더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지만은 드론용 레이더 쪽에서도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이 이제 내년에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통해서 양산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드론용 레이더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일부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방산 기업의 그 안두릴이라고 있는데 이 안두릴의 경우에도 드론용 레이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동사가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아마존 그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를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그 자율주행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드론용 레이더에 따른 이슈도 내년에는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뭐 드론용 레이더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큽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테슬라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에 FSD 10이라고 있는데 그 공개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13일에 X에서 그러니까 옛 트위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FSD 버전 11을 이르면은 12월에 좀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이 매우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드론용 레이더를 통해서 내년에도 좀 부각받을 수도 있지만은 가까운 모멘텀을 봤을 때는 12월에 지금 그 FSD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연이어 좀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체 개발한 4D 이미징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GM과 현대차에 탑재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을 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쯤에 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길게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좀 몇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주 하반기 때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의 그 흐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등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그 2023년 8월에 그 신규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9월까지 이제 9월에 상승을 했다가 9월부터 좀 조정을 받은 시점이었는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심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좀 부각받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모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가 이제 상장했을 때 당시 공모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고 최근에 11월 13일 때 저점 갱신을 했을 때가 9,960원이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모가 아래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그 밴드 구간에 대해서 일정 구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에 따른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인 상승 요인이 더 보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17,6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4,3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드론용 레이더 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 하나 시스템은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ICT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UAM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성 통신 사업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3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6,800% 급증을 했는데 그만큼 이러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것을 4분기 때 계속 유지를 할지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은 지난 10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약 250억 원 규모의 초대형급 그 무인 잠수정 체계에 대해서 기술 검증 시작품을 제작 구매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는 그 무인 잠수정 체계에 따른 이슈도 좀 부각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뭐 자체 제작한 국내 처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 그 소형 과측 위성이 연내 우주로 좀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뭐 위넷과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 유통기업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일에 좀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 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상용 적외도 위성 기반 그 통신 체계에 대한 사업 협력을 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 결국은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지금 계약이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슈를 봤을 때는 2026년까지니까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지금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기업이 하나 시스템도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하나 오션 이 세 종목은 계속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10월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 그 매매 주체가 기관의 수매세가 계속 좀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아래 구간에 좀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10%까지는 더 바라봐도 문제는 그렇게 10%까지 더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상단에 그 매물이 있기는 한데 그 매물 기점을 봤을 때는 17,400원까지 1차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7,400원은 뭐 급히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 한다면 위에 상단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구간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좀 짧게 14,4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걸 이탈하면 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3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1% 아주 소폭 떨어진 채로 출발했기 때문에 주가 향방은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율과 유가는 떨어진 채 시작을 합니다. 어제장에서는 STO 토큰 증권 시장 개화 기대감에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이 기대감에 역시 전기차와 2차 전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도 강세를 보였고 주요국 방위비 지출 증가 전망에 방산주 역시 고루고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5G, 6G 테마도 상승했고 7광구 탐사 재추진 소식 속에 LPG, 도시가스 관련 테마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에서부터 이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0.3% 하락하면서 2,51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약보합권에서 819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우선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상위 종목도 살펴봐야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고 계신 검색 최다 종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인기 종목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발탁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를 전망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합권 내에서 현재가 72,7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34%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는 3.2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시총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유일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생산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증권사에서 줄지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재고 조정에 대한 여파를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3% 넘게 하락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는 3.5% 강세를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5,8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두산로보틱스는 11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1월 들어서 120% 넘게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6% 넘게 빠졌다가 오늘은 1% 넘게 다시금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SPG 감속기 기업입니다. 9.21%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가 36,75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SPG 국내 1위 로봇 감속기 관련주죠.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랙소 1.66% 강하게 모습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판매 대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7,73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의료기기 업체 메디아나 인수로 인해서 의료 AI 사업을 키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2.6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항공금융기업 VMIC와 함께 STO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2.67% 오늘 시초부터 강한 모습이고요. 갤럭시아 SM 어제장에서 강세 보여주면서 상한가 진입했었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최고 계열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2,545선에서 등락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가 여전히 1위권이네요. 1.5% 어제 장중 고점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좀 꾀해보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장중 고점에서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만 장 초반에 오늘은 6% 이렇게 되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온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SPG 이 감속기 관련된 업체, 로봇 업체 관련주들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익이 안 나올 때는 주가를 뭘로 보죠? PSR, 매출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PSR 했을 때 물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일반 평균 회사들보다는 높습니다. 한 2배 정도 이상 높은데 그나마 다른 로봇주들의 뭐 50배, 100배, 20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200배에 가까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50배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죠. 2배 정도면 뭐 너무너무 낮은 거니까 어쨌든 이 영업이익을 유일하게 창출하는 SPG 오늘은 10% 이상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마이너스 1.8%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뉴로메카 4.8%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0.4% 어제 포스코 그룹 관련돼 가지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진 거고 올라오면은 내 거는 좀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런 뉴스 나오면 좋게 반응을 하죠. 오늘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1.9%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관련해서 좀 좋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8% 밀려 내려가고 있다. LNF 어제 많이 오른 것 치고는 뭐 1% 정도니까 아주 귀엽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선물 시장에서 691계약 사고 있네요. 그러나 큰 규모는 아니죠. 어제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뭐 2,000계약, 3,000계약 막 늘려가다가 나중에 조금 많이 돌아서면서 플러스는 아닙니다만은 그 순매도 폭을 줄였었죠.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493계약 순매수입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 알고리즘 관련돼서 이렇게 투자가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국인은 565 많이 팔고 있네요.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코스닥 281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4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89억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약보합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만 27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시면 다 팔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하나 빼고는 다 팔아내요. 다 내려갔습니다. 이 프로그램 순매도로 봐도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8% 내려가면서 프로그램 매도 맞고 있습니다. 56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좀 큽니다. 90억 마이너스 2.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13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이런 와중에도 사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뭐 방산의 날입니다. 계속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언급이 됐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 LS 전선 아시아 최근에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1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3%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LNF 플러스 반전했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11억 정도 지금 들어오면서 0.47%. 플래시스 한 10억 정도 들어오네요. 플러스 87%. 동진 세미켄 솔브레인 오늘 IT 이 소재주에서 좀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으로 8억, 6억 각각 들어오는 가운데 한 2.9%, 3%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에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197억 순 매도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반적으로 뉴스에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권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7% 올라왔습니다만 프로그램은 38억 순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를 봤을 때 그냥 코스피 파란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흐름들이 좋지는 못한데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으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일 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슈들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 이슈가 대형주 위주로에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토큰 증권 거래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심지어 뭐 사이버 트럭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 협동 로봇과 관련된 뭐 현대차 전기차 공장의 뭐 첫 투입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그 지출 증비 증가에 대한 전망도 있었고 과기부 이동통신사에 따른 뭐 5G 허용 소식도 있었고요. 출강구 탐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는 방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그 수급적인 흐름들보다는 결국은 그 중소형주 위주에 따른 그 테마적인 흐름들도 포착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에 대해서는 그 별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금리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막은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내년에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결국은 기술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기술주 중심이든 양자 암호든 여러 가지 그 테마에 부각된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좀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아닌가. 뭔가 근거가 되는 스토리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편승하는 그런 매매가 지금 행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 경우에는 뭐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갖고 너무 뒤따라가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을 갖고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나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겠어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내년에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관심 종목을 또 보면 말이죠. 18위에 지금 AS텍이라는 게 또 올라와 있고 그린 리소스라는 것도 올라와 있고 신라제는 13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회사도 있고 거래 재개되는 회사도 있고 올라가는 거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말이죠. 먼저 산 사람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뒤따라가는 분들이 문제인데 나보다 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와주면서 같이 이제 이끌고 가는 페이스메이커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 페이스메이커가 자기 자신이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굉장히 좀 오래 부각을 받고 있고 연이어 되는 이슈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워낙 이제 테마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수급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주에 따른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어라는 안전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순간에 나중에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마음이 그래도 나는 좀 다른 거를 좀 접목을 해서 따라가 보겠어 한다면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기간별이나 구간별 매매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방산주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오늘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97% 아까보다는 조금 밀려 내려옵니다. 한화 시스템 플러스 1.4%, LIG 넥슨 1.5% 이렇게 지금 플러스권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내년 우리나라 아주 유명 업종을 하나로 방산을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망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현 그 정부의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작년부터의 정책 모멘텀을 봤을 때 방산이 주요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조를 올해도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부 정책이 지금 나오는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투자든 뭐든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을 좀 높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주요국 방위비 지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출 전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이긴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폴란드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우리나라 2차 계약이 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위임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차 그 기존에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기존에 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2차 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무력 충돌도 있었지만은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봤을 때 주변국들이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뭐 그가 끝난다 하더라도 방위적인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중동이든 유럽 쪽에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MFP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MFP 사업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팀 썬더라는 걸 지금 팀 썬더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그 MFP 사업에 대한 낙찰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영국 종가의 모멘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까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제연구소의 반정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0.22%인데 코스닥은 플러스 0.16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좀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이런 단발성 테마가 있는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몰리다 보니까 뭐 어제부터 사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매일마다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또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워낙에 지금 시장이 좀 비이상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도 1%대 또 하락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이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이제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담아보시기에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재 좀 수출량이 회복이 되고 있거나 뭐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 실적에 대한 어떠한 그 이익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을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자동차 쪽 그리고 반도체, 방산 쪽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자동차 그쪽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코스피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를 화면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두산 로보틱스 2등에 올라와 있네요. CS 윈드 4등에 에코프로모티. 야, 4등으로 밀려갔을까요? 또 1위에도 될 것 같은데 5위에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 5개 종목 와 있습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코프로 머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투자 경고로도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사실상 근데 지금 기업 가치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뭐 오를 일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사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관계가 없겠지만 현재 관점에서 뭐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과도하게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공모가가 한 36,000원이었던가요?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야지 좀 제 가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뭐 급하게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왔을 때 뭐 공모가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일에 시총 10조 갔다가 이제 9조 중반에서 이제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가 이제 아주 관전 포인트죠. 자,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탑5 실시간 상승률 상위입니다. 탑5 SPG 감속기가 올라와 있네요. 제우스, 뉴로메카, 클래시스, T로보틱스. 자,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로봇주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SPG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뭐 기대감은 이제 계속해서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밝죠.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성장은 굉장히 좀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기대감들이 앞서서 조금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굳이 꼽아보자면은 SPG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결국에 최근에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협동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감속기가 반드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속기를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감속기를 또 국산화시킨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는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밸류 부담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제 SPG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실적은 조금 작년에
작년 대비 좀 부진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4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36,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손절가를 좀 잘 잡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보다는 한 3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네,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급등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어제 한농화성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29.92%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14,590원대에 형성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텔레필드입니다. 양자 보안 토탈 솔루션 구축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 테마고요. 광전송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29.81%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3,1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코스닥시스입니다. 테슬라발 훈풍의 주가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저열 팽창 고방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네요. 오늘 14% 넘게 상승하면서 2,2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레몬입니다. AFVI가 좀 발동이 됐었는데 지금 단시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약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29.78% 상승하고 있고요. 2,615원대입니다. 레몬 차세대 전고체 전기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가 2,6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태양금속 지금 17.76% 급등하고 있고요. 3,7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정태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정태주로 움직이고 있는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 직행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오늘 뭐 5% 올라가고 있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 이제 너무 또 장기적으로 좀 과세 낙폭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지금 구간에서 좀 따라가셔도 좋다 이렇게 따라가자.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수급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고 오늘도 이제 그런 기세를 이어서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 CU를 이제 또 운영하고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편의점 사업이 또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현재 40%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혼자 살게 되면은 뭐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즉석식품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그 편의점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석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판매량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엔데믹 이후에 21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수요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또 리오프닝 시대를 좀 맞이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이제 편의점에 대한 매출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또 높은 이런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경쟁사라고 한다면은 뭐 세븐일레븐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GS25시, 이마트24시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BGF 리테일 특히 이제 CU가 압도적인 좀 1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븐일레븐은 최근에 이제 미니스톱을 또 인수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나마 이제 경쟁사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GS 리테일, GS25시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CU 쪽이 또 수익성을
또 이제 굉장히 좀 CU 쪽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BGF 리엘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실 3분기 실적이 그다지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이룬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4.9% 정도 좀 감소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출국자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퍼 수준을 보게 되면은 뭐 10배에서 11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적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좀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3만 9,300원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가에서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13만 3천 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6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 차트 보니까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려온 게 막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BGF 리테일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네요. 자, 따라갈까요 말까요? 사실 방산주들의 어떤 그 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2024년에 또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뭐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필두로 해서 뭐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계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번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중 갈등 심화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북한과 또 휴전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또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은 숙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정부 정책을 많이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23년부터 뭐 27년까지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이제 생산 규모를 한 2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좀 발표가 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의 어떠한 중장기적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K9 자주포죠. 이 K9 자주포에 대한 어떤 수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사의 실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K9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뭐 폴란드 쪽이라든지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방산 이외에도 항공 쪽이나 이제 우주 쪽, 이쪽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 매출을 좀 줄이고요. 방산 매출을 좀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산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 증가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실적 비중이 이제 2021년 25%대 수준에서 올해까지 봤을 때 한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봤을 때는 한 40%까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도 한 8조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6천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럽과의 어떠한 협약으로 인해서 매출액도 한 10조 원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6조 2천억대죠. 6조 2천억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상승폭이 이제 가장 크게 또 움직여줬기 때문에 현재 방산 대장주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좀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1만 5천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사실 이제 전고점을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야 또 다음 목표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좋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약간 남아서 아주 짧은 질문인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4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방산 쪽을 이제 찍었는데 유명한 전문 업종으로 말이죠. 제가 4개 업종만 말할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선호 업종이 어느 건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테크, 두 번째는 방산, 세 번째는 2차 전지, 네 번째는 로봇.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내년의 전망을 어느 걸로 볼까요? 우선은 이제 다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주입니다. 일단은 이익 추정치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방산주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크 관련주들 역시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관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결국에 관심이 생겨나게 되면은 수급이 또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쪽인 게 결국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전망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안 좋은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업종보다는 조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업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 주신 거를 1, 2, 3, 4번을 보면 한마디로 하면 펀더멘탈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의 JW 중외 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간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의 성장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과 성장을 합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저평가된 제약 성장주 어제장에서 JW 중외제약은 3% 넘게 상승하면서 3400선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1,829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8.6%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로 인해서 17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거뒀는데 우선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색 그래프가 2022년 3분기고 이 파란색이 2023년 3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요. 품목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과징금 리스크. 지난 10월 JW 중외제약은 병 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인해서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과징금 298억 원이 제약사에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고요. 다만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 중외제약 국내 점유율 1위의 수액, 제조 및 판매사고요. 현재 리바로 패밀리, 즉 고지혈증 치료제 2022년 206% 넘게 성장한 저력도 있습니다. 햄리브라 A형 혈우병 치료제죠. 급여 확대로 인해서 3분기 누적 매출 역시도 239% 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3년 핵심 품목 성장 역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품목의 매출 비중이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판권 도입한 품목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재계약 불발에 따른 매출 감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리지널사로부터 국내 판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1호부터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계약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코프로모션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 도입 품목의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습니다. 핵심 품목의 성장으로 인해서 24년에도 9% 넘는 매출의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탈모와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에 따른 R&D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또한 7.2% 넘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면서 IBK 투자증권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 함께 주목해 봤는데요. 자, 목표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어제자에서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선에서 제시를 했고요. 바이 의견을 보여주면서 JW 중외제약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면서 코스피 2,510선입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한화 시스템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BGF 리테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